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집안에서 혼자 특혜를 받고 자란 장남이 부모 형제를 배신하고 살다가 인과응보를 받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내일 모레면 환갑이 되는 여자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제 식구가 생기면 남남이 되나 봅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서로에 대한 질투와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제가 거리에 나앉는 것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현실인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도와주려 애를 쓰는 동기간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은 너무 기반이 없이 시작해서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도저도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이 그저 인생은 제 할 탓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저는 이남이녀 중 장녀로 자랐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20대 초반 결혼을 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부모님 농사일을 돕다가 부모님과 동생들에 대한 걱정을 뒤로 하고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신랑과 중매로 결혼을 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큰 남동생은 유난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박사 학위도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대학에 강의도 나갑니다. 큰 남동생은 늦은 나이에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매를 낳고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올라와서 살았습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렸습니다. 동생 부부가 부모님을 홀대한다는 얘기들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저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시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원망을 신우들에게 들으며 분했던 적이 많아서 동생 부부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오빠인 큰 남동생 부부에게 참 못되고 독한 말들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런 여동생을 말리기만 했습니다. 우리 자매가 큰 남동생에게 신우짓 한다고 남들이 욕할까 봐요. 큰 남동생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땅은 있어도 돈은 없으셔서 제 남편이 알게 모르게 학비와 용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동생이 유학을 갔을 때에도 돈이 필요하면 저에게 항상 연락을 했어요. 남편이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해서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돈을 외국에 있는 동생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남편이 친정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을 이렇게 저렇게 변경을 해서 돈을 마련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자식들을 위해 고생만 하시고 사셨어요. 우리 세대 부모님들이 다들 그러셨지요. 특히 친정엄마는 큰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으셨어요. 큰아들 학비와 차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농사일을 마치시고는 끊어질 듯 아픈 다리로 보따리를 메고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큰아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지요. 친정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젊을 적부터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랬는지 70연세부터 기력이 많이 쇠하셨습니다. 기력이 많이 쇠하시니 큰 남동생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작은 남동생은 큰 남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작은 남동생이 큰 남동생에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지 말라고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고 그 빌라 한 세대를 큰 남동생이 내주어서 그곳에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끼니 챙겨드리면서 들여다보고 한동안 지냈습니다. 저도 가끔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치매로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고생만 하고 사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자주 찾아갔어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작은 남동생이 경기도로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큰 남동생이 요양원으로 모신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막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질고 독한 소리로 큰올케에게 그리도 시집살이를 시키던 제 여동생이 큰 남동생과 작당을 하여 작은 남동생과 엄마를 그 빌라에서 내보내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작은 남동생은 엉엉 울면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친정엄마가 계신 요양원이 집에서 먼데도 작은 남동생이 가장 자주 찾아갔었답니다. 요양원 시설이 좋지 않은 싸구려 요양원이었습니다. 그 요양원에서 친정엄마는 사람들에게 당신 아들이 박사의 교수라고 자랑을 하셨대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던 중에도 엄마는 큰아들 생각만 하셨나 봐요. 그런 엄마를 큰 남동생이 그런 내막으로 싸구려 요양원에 모셨다는 것이 너무 괘씸해서 제가 한동안 화병으로 몸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재산도 거의 다 물려받은 큰아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고 사업도 도와가며 아이들까지 키워낸 것을 크게 생각하고 많이 고마워합니다. 그런 저희 공을 얘기하며 남편은 친정엄마가 요양원에 계신 것을 보기 힘들고 큰 사위로 자기도 남들 보기 부끄러우니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작은 남동생과 상의를 해봤는데 동생은 제 남편에게 매부가 그렇게 나서서 작은 누나와 형에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냐며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젊을 때부터 많이 헌신한 것만으로도 매부는 큰일을 한 것이니 더 이상 나서서 쓸데없이 그런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고심 끝에 작은 남동생에게 처남이 나를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장모님이 처량해 보여서 견딜 수 없으니 장모님을 모셔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으로 친정엄마를 모셔오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쯤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유족들 중에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이 슬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펐습니다. 고생만 하시고 큰아들만 아시다가 큰아들에게 내쳐지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농사일로 고생하시고 자식들 차비라도 하려고 힘든 몸을 이끌고 보따리 메고 집을 나서던 엄마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울음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때의 엄마 나이가 한창 때였는데요. 멋도 한번 못 부리고 고생만 하신 엄마를 그렇게 홀대한 큰 남동생이 정말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례식 3일 내내 울다가 실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큰 남동생에게 정말 많이 화도 났습니다. 돈을 위해서 큰 남동생에게 붙어있는 여동생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각각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동생들에게 서운하다 소리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희 마음을 돌아가신 엄마가 아신다면 속상해 하실지는 모르겠어도 큰 남동생과 여동생을 안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지방 경조사에서나 형제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큰 남동생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올케가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도 거의 반을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남동생이 데리고 있고 딸은 제 엄마랑 살기로 했다고 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해야 하니 큰 남동생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빌라 건물을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올케에게 줄 것을 주고 남은 돈으로 큰 남동생은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가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린 지 얼마 안 되어서 큰 남동생이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니 아들과 월세방에 산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남매 중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지고도 재산 욕심에 동생들과 엄마까지 홀대하며 지키던 돈을 날렸으니 말이에요. 그 소식에 남편은 처남 전셋집이라도 해주자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입에 들어갈 것만 생각해서 엄마까지 버린 동생에게 무슨 소리를 듣자고 그런 것을 하겠냐고 남편에게 하지 말자고 했어요.
제 오빠에게 붙어서 알랑거리던 여동생도 남동생이 그렇게 되고는 모른 채를 한다더군요. 큰 남동생이 아직 젊고 벌이가 적지 않으니 당장 굶어 죽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큰아들만 알던 엄마가 하늘에서 슬퍼하실까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조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장손 태어났다고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아이의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보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슬퍼하실까봐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큰 남동생, 여동생과 저는 이제 서로 연락할 일도 없고 시간을 내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막내로 태어나 부모 사랑 가장 짧게 받았지만 오히려 가장 효성이 깊은 작은 남동생이나 왕래가 있겠지요. 큰 남동생이 이젠 어찌 되었다고 해도 모른 척 하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못된 마음으로 살아가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누나로서 하는 소리로는 매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큰 남동생은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다시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살아온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정말 장남이 파렴치한이네요. 자기가 누린 건 다 자기가 이뻐서 남들이 공짜로 해준 것으로 알고 사나 봅니다. 어떻게 돈 문제 때문에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볼까요? 쓰니님 힘내시고요. 착하신 분이시니 복 많이 받으시고 사실 겁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